집중하는 피부과 전문의 노진혁입니다. 풀악셀 레이저는 어떤 레이저인가요? 풀악셀 레이저는 프랙셔널 레이저의 한 종류로서 정확한 명칭은 풀악셀 2 제나가 맞고요. 비박피성 레이저로서 우리 흉터 치료에 가장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레이저입니다. 풀악셀이 이제 흉터 외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보통 흉터 치료에 제일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보통 중년 여성분들에게서 주름 개선이라든지 피부결 개선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안면부 전반적으로 열 자극을 가해서 피부의 타이트닝, 그러니까 피부를 당겨주고 리프팅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름 개선에 효과를 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모공을 개선시키는 효과, 그래서 모공 확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서 붉은기가 좋아지는 시점에는 피부톤 개선까지 이룰 수 있는 다목적인 레이저입니다. 풀악셀의 통증이나 회복 시간 또는 이제 직후의 상태는 어떤가요? 보통 통증은 우리 피부과 영역에서 제일 아픈 레이저 중에 하나인데요. 아픈 만큼 잘 참아주신다면은 반복적인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회복 기간은 3, 4일 정도, 레이저 한 후에 3, 4일 정도는 붓기가 좀 있을 수 있고, 거칠거칠한 각질이 피부에 올라와서 세안하거나 어떤 보습크림을 바를 때 때처럼 밀리는 그러한 각질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보습크림이나 재생크림을 발라줘가지고 그러한 그 각질들이 그러한 크림 속에서 스스로 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보통 붉은기 같은 경우는 레이저 후에 역시 한 3, 4일 정도 있을 수 있는데, 비비크림이나 이러한 그 선크림, 흰색조가 조금 띄는 선크림을 발라준다면은 일상생활 하는데 큰 무리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풀악셀의 이제 평균적인 개선도는 얼마나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개선도 결과를 판단해 드리거나 아니면 치료 전에 이분이 얼만큼 좋아질 수 있을지를 예측해 드리는 그러한 그 평가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보통 4단계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 두 번째로는 약간 개선, 세 번째로는 개선,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많이 개선, 이렇게 4단계를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박스 형태라든지 얕은 모공성 흉터인 경우에는 개선 이상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거나 실제 결과물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깊은 모공성 흉터라든지 치료가 좀 까다로운 롤링성 흉터 또는 물결형 흉터라고도 우리가 칭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흉터들은 개선 안 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또는 좋아진다 하더라도 약간 개선 정도를 기대하고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풀악셀로 이제 여드름 흉터가 개선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시술을 받아야 될까요? 네, 보통 우리가 풀악셀 단독 치료를 통해서 여러 회 좀 반복해야 되는데, 한두 달 간격으로 일반적으로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단독 치료보다는 흉터에 새살이 차오르게 할 수 있는 콜라겐 재생을 자극할 수 있는 유효하고 효과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좀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서 이런 풀악셀뿐만 아니라 TCA를 이용한 약품 도포나 아니면 국소적으로 흉터에만 가해지는 그 열 자극을 줄 수 있는 미세박피 또는 국소박피 같은 그러한 치료들을 얼마만큼 같이 병행하느냐가 효과에 더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풀악셀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풀악셀의 부작용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레이저 치료나 어떤 미용 치료를 위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레이저를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작용 중에는 주작용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작용은 주름을 개선시킨다든지 흉터를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미나 잡티, 주근깨를 없앤다든지 이러한 주된 목표로 가는 과정 속에서 주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부작용은 잘못된 작용이 아니라 아니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가적인 어떤 첨부적인 이 주작용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내어져 가는 그러한 작용을 부작용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에는 누구나 다 꼭 겪어야지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아주 특이하게 그분들에게서만 특이 체질 타입 분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아주 드문 부작용이 있기도 해요. 또한 일시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영구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작용, 이렇게 부작용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또 나누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프락셀로 인한 부작용은 피부가 민감해지는데 이 민감해지는 증세는 주로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홍조가 생긴다든지 피부에 각질이 생기고 따라서 또 피부가 건조해지거든요. 그럴 때 보습크림이나 재생크림을 자주 발라주면은 훨씬 치료 개선들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프락셀을 받고서 흉터가 더 심해지거나 모공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네, 드물긴 하지만 이제 모공성 흉터가 여러 개 입구가 뚫려져 있는 경우에 특히 거리가 모공성 흉터가 1mm 이내로 여러 개 몰려 있는 경우에는 입구가 단지 여러 개로 뚫려 있는 것뿐이지 실제 안에 피부 속에 피지가 나오는 통로는 넓은 그 큰 하나의 통로로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간과하고 경험이 부족한 의사가 좀 너무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입구가 여러 개로 뚫려 있는 그 모공성 흉터가 하나로 합해지게 돼서 넓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치료를 할 때는 안전하게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노하우가 또 필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완전히 영구적으로 넓어지는 경우 말고 일시적으로 모공이 도드라진 현상이라든지 넓어 보이는 현상이 치료 기간 중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프락셀 레이저로 인해서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자극 증세가 나타나서 일시적으로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 끝나고 나서 서서히 원래 상태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전보다 더 좋아지는 상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프락셀은 코 모공에도 효과가 진짜 있을까요? 아예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코 모공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치료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치료 반응은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코 모공 중에서도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는 그 코 모공의 크기가 좀 크다든지, 즉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모공 확장이라기보다는 모공성 흉터일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그래서 모공성 흉터일 때 그리고 그 모공 확장이 깊이가 얕은 경우에는 좋아질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프락셀을 받으면 안 될까요? 프락셀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은 없어요. 실제로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평소에도 홍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우리 그 흉터 치료 간격이라든지 치료의 어떤 강도, 세기를 조정해 가면서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재생크림은 꼭 발라야 하나요? 치료 효과를 위해서는 재생크림을 꼭 바를 필요는 없어요. 즉 보습크림이나 재생크림이나 치료 효과를 주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레이저를 하는 과정에서 붉은기를 완화시킨다든지 피부를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는 아무래도 보습크림보다는 재생크림이 더 위에 있을 수 있어요. 프락셀은 박피성 레이저인가요? 프락셀 레이저는 어뷸 글라스를 매질로 이용하는 비박피성 레이저입니다. 따라서 표피를 깎거나 태우지 않고 진피층에만
열 자극을 가해주는 그러한 비박피성 레이저입니다. 박피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 박피라는 것을 표피를 제거하고 진피층의 그 일부를 제거하거나 깎아 내려가면서 피부를 깎는다는 그런 표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고요. 실제로 박피라는 것은 피부를 깎는다는 것이 아니라 표피와 진피층에 보통 진피층의 상부 내지는 중부 쪽에 열 자극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콜라겐이 차오르게 할 수 있는, 즉 흉터 부위에 새살이 차오르게 할 수 있는 유효하고 효과적인 열 자극을 주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박피는 얼굴 전체에만 이루어지나요? 이게 이제 고전적인 방법의 박피는 흉터에 국한해서 하는 박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흉터뿐만 아니라 흉터 주변의 정상 조직까지도 박피를 기계를 이용한다든지 TCA와 같은 화학약품을 이용한다든지 레이저와 같은 열 자극을 이용해서 전반적인 박피를 하는 것이 고전적인 의미의 박피인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전반적인 박피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박피보다는 좀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섬세한 그러한 기술이 요구되어지고 좀 더 많은 경험을 요구하는 국소적인 박피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국소적인 박피, 즉 미세 박피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미세 박피는 흉터 하나하나에 다 레이저 박피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정상 피부는 잘 보존시키면서 흉터에만 깊이에 따라서 강도와 세기를 달리하면서 레이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미세박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프락셀은 원래 빨리 끝나는 시술인가요? 네,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또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프락셀 시술은 보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그러한 짧은 시술이 맞아요. 그 이유는 이 프락셀 시술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아주 짧은 순간에 열 자극을 극대화시켜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긴 시간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